제가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송일정 의원님 답변에 그 핵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비대칭 무기로서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우리도 만약에 핵을 가지면 그건 절대 가치가 떨어지고 제로다. 일테면 9.19 군사 합의나 다른 조건을 걸고 북한 애들하고 어떤 그 빅딜을 했을 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도 핵을 갖는다. 그러면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지고 제로인 것 아니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한 나라의 군사력의 평가 요소는 어떤 게 있죠? 평가 요소는 다양합니다. 경제력부터 군사력, 그 외에도 다임 요소죠? 예, 다임 네. 요소 다양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디플로머시, 인포메이션, 밀리터리, 이코노믹. 제가 이 후보자님의 이 명절을 보고 아주 기상천외한 점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불과 이게 1년 전에 나온 건데, 1년 전에 나온 건데, 이 박영사에서 나오는 건데, 페이지 156페이지, 이 도표를 보니까 이게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이 본인이 집필한 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156페이지를 보니까 1950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북한, 우리 군은 비등하게 분석을 했는데 갑자기 2010년부터 북한이 우리 군사력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군사력이 계속 하강을 했다. 이렇게 우리 국군 전력을 약하게 평가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건 학문적 분석입니다. 힘의 분포라는 것을 아니, 과학적 금방 접근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인 요소라고. 다인 네 가지 요소가, 군사력이라는 것은 이 책 제목이 군사적 힘과 뭡니까? 힘의 균형이잖아요. 그럼 군사력이 다인 요소가 네 가지가 섞어져 있는 건데 어느 한 부분을 요소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현상을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 변수를 군사력으로 봤다고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자는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의 항구로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인데, 일국의 장군과 삼성장군, 사성장군께서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이 맞는지, 그러면 후보 판단이 이렇다면은 우리 군은 수십 년 동안 수조 원의 수백조 원의 노력을 들이고도 돌아가며 답을 됐네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평가는 이 논문적인 수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정량적 평가를 상대적 군사력 수준이라고 제가 어제 했습니다. 국민대 특강 가가지고 이걸 봤어요. 제가요. 어제 국민대 제가 밤에 특강 가가지고 봤는데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군의 군번 1번으로서 이게 맞는 자세인가? 그러면은 후보자가 판단하기에 미군의 증언 없이 남북 간이 만약 전면전을 벌인다면 어떻게 진단합니까? 먼저 학문적 연구 결과를 현실로 접근하는 지금 게 후보자는 지금 군인이잖아요, 군인. 학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책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상대적 군사력 수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배역을 보는 거냐. 아니, 이 독자가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지 뭐가 될지 스터디셀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자가 봤을 때 이것을 김명수가 쓴 책이 아니고 김명수 사성 장군이 쓴 책을 가지고서 이걸 하는 것이지, 이게 면면을 명자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쭉 앉아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 신상을 제외하고는 전략적 판단과 전술적 판단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워.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우리 참모들이 누가 있는가 모르지만은 위원장님, 이 시간이 지나가네. 좀 색출하세요. 후보자한테 야당 의원한테 답변을 짧게 하고 이런 메시지를 넣은 놈들이 있어요. 이게 참모의 자세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도 우리가 압도적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면은 군인으로서 자격이 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합리적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기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은
1차 대전부터의 군사력을 비교하려면은 동일한 독립 변수를 써야 되는 그런 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군과 공군과 해군과 그다음에 국방비라는 그 네 개의 관점에서 따라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추이를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군사력이 떨어진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추이를 계속 살펴보면서 힘의 변화와 분포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다임 요소로서 우리 군사력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군사력의 평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미군의 증언 없이 우리 군으로도 충분히 적을 압도할 수 있다,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도표를 보면은 2010년부터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2010년이 누굽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입니까? 뭐 그때하고 무슨 원수진 일이 있어요? 아니,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이래가지고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서 우리 군을 이끌 수 있는가? 그 계획이 있을 수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내 자신과 확신으로서 군을 평가하고 내 힘으로서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의장이 만약에 이 자리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안 갖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학문적 비판은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분석하는 툴이라는 것이 확률과 통계 기반에서 풀다 보면 상대적이라는 군사력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월츠나 미어샤이머라든가 그런 이론을 기초해 가지고 이론화 시켜 가지고 1차 대전부터 전체의 힘의 균형. 그래서 저희들이 군사력이 높다고 해서 전체의 포션이 커지면은 저희들이 작아지는 그런 그 분석의 틀에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타임을 하는 것은 그 말씀은 특정 부분에서 우리가 비대칭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렇다라는 그런 기승전결의 결론이 나와야지 이렇게 도표를 하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 봤을 때 이 김명수 이 사람 그렇게 한 말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학문적 수준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만들 때는 군인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뭐 뒤에 참모들이 야당원이 답변하면 짧게 하십시오 이런 엉뚱한 얘기를 써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참모들이 의원님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충분히 듣고 천천히 얘기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카메라 기다가 누가 찍었더라고 보니까 그것을. 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스피드에서 내보내세요. 그 메모지 준 사람을 내보내라. 네. 이런 사람이 이 합참부장을 참모로서의 수행할 수 있겠어요? 참모는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결심하고 하는 건 본인이 지휘관이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시고 계시더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안 받아들이고 얘기하더만 그러세요. 아니 송일정 의원님 말씀이 맞아. 짧게 발언하는 게 맞지. 예. 저도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골프장 문제는 성일종 의원님도 확인했지만 저도 확인해봤는데 전투 휴무일이거나 국경이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칠 수 없는 날 친 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치지 못하게 된 날은 없었어요.